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자, 6월 잘 시작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두 번째 시간으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부분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으셨지만 해설 강의는 꼭 들으시라는 거. 왜? 문제로 끝나지만 해설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는 측면에서 점검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죠. 먼저 과세 표준에 대해서 보죠. 주택은요,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 표준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개인은 개인 소유 주택인데 한 세대가 주택, 즉 다주택자냐, 아니면 1세대 1주택을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먼저 주택에 대해서 봅니다. 다주택자,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자는요. 자,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전국에 있는 주택 합산을 해서 공시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합계액이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자예요. 그래서 9억을 공제합니다.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올해는 60%죠.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주택은, 개인은, 다주택자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0.5부터 5%까지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죠.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중에서도 1세대 1주택자,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가족 세대원 중에 한 사람이 주택 하나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다만 예외가 있죠. 부부가 주택을 딱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1세대 1주택자 적용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혜택을 주는데,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2억이에요. 12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이때 60%로 되어 있고, 거기 공제해서 곱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이때 초과 누진세율은 0.5부터 2.7%까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의, 이건 다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냐, 이건 개인 소유를 얘기하죠.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나오면 공제가 없어요. 개인은 9억, 12억을 공제하지만 법인은 공제가 없죠. 그래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개인, 법인 똑같아요. 60%를 곱해서 과세 표준 나오면 법인은 비례세율이에요. 개인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있죠. 2주택 이하까지는 2.7%, 3주택 이상일 때는 5% 이렇게 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1번, 2번은 개인이 있고 3번은 법인 소유,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 대해서 점검해 봤고,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과세 공제할 때 많이 공제해 주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해 줍니다. 그럼 이때 1세대 1주택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에 산출세 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세액 공제를 또 해줘요. 그래서 두 가지 혜택이 있다. 즉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다주택자에 비해서 3억을 더 빼요. 12억을 공제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세액이 나오면 거기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갑니다. 1세대 1주택자, 공동주택 1주택 특례. 여러분, 공동소유주택은 소유자 각자가 각각 소유한 걸로
봅니다. 각각 소유. 그런데 공동소유, 부모 자식 간의 공동소유는 혜택을 안 줘요. 그냥 각각으로 봐. 지분별로 나눠서. 그런데 부부가 공동소유예요.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는 혜택을 줍니다. 어떤 혜택을 주느냐? 자, 요건 과세 기준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누구? 배우자와 공동소유,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다른 세대원이 주택이 없어요.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같이 동거 가족 중에 부부가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겠다. 원래는 각각으로 해서 남편도 주택, 부인도 주택, 지분별로 나눠서 과세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불리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1세대 1주택자 적용받겠다고 신청을 하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례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때 특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과세표준 계산할 때 특례는 12억을 공제합니다. 12억. 그리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나면 최고 8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죠. 60세 이상이고 그리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1주택이라도 특례를 적용하는 건 부모 자식이 공동소유는 안 돼요. 오로지 1세대 1주택을 누가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만 각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렇게 신청을 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줄 거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1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주택수 계산은 주택수자 계산은 첫 번째 1주택 하나의 주택과 다른 주택의 건물 말고 토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어요. 주택 하나하고 다른 B주택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B주택의 토지는 주택이 아니니까 그때는 A주택 하나만 소유한 걸로 봐주겠다.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두 번째,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이사 가려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3년까지는 주택수 계산할 때 2개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9억이 아니라 12억을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3번은 하나의 주택과 또 상속이죠. 상속받아서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 이때는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 기억 5년 지날 때까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그럴 때는 상속받은 주택은 5년까지는 2개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혜택을 주겠다. 12억, 9억이 아니라 12억을 공제해 줍니다. 다음 네 번째, 하나의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이죠. 지방의 저가주택을 같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때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부터 개정됐죠. 3억이 아니라 4억이에요. 4억 이하 주택, 수도권 밖에 저가주택 하나하고 일반주택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12억을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출제됐던 문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 표준과 계산 관련한 내용 틀린 거 그랬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제외하고 그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사람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9억이 아니라 12억을 공제하고 거기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적으면 0으로 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부부공동주택 말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12억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60%를 곱해서 과세 표준이 됩니다. 다음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예요. 다가구 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주택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은 흡산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할 때 요거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왜? 임대사업 하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요. 1주택,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거 말고 정상적으로 주택 하나죠. 하나의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다른 주택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주택 하나, 그리고 다른 주택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그런 주택에 부속된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만 소유한 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됐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합산 배제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랬는데, 여러분 혼인해서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혼인을 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건 후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혼인 장려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5년 동안인데 올해부터는 10년 동안 각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신고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그거에 관계가 없다. 신고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그 혼인신고가 됐으면 10년 동안, 올해부터 10년 동안 각각 세대로 보고 남편도 1세대 1주택 12억, 부인도 따로 1세대 1주택 12억, 이런 공제혜택을 10년 동안 줍니다. 요거 올해 개정된 거, 작년까지는 5년, 올해부터는 10년. 그리고 2주택 소유하고 1000분의 27, 2.7% 세율 적용하는 법인이에요. 법인 소유 주택은 비례세율이에요. 2주택 이하, 2주택까지는 1000분의 27, 2.7, 3주택 이상일 때는 5%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은 9억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하지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가 없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바로 공시가격이고 그 합계액의 6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나온 게 과세 표준이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는 이건 의미 없어요. 그냥 0으로 본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4번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과세 기준을 현재 세대 원중 한 사람과 1인과 그에 두고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죠.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가족이 주택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한다. 얘기는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렸어요. 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하는 거 반드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이 돼서 두 가지 특례 혜택 주죠. 과세 표준 계산할 때 12억을 공제하고 뒤에 가서 세 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다음 2번 합산 배제 신고한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 문화재 주택이죠. 과거에 이런 주택은 과세도 안 하고 주택수 계산에서도 뭐한다? 제외합니다. 혜택을 두 번 주죠. 과세도 안 하고 주택 숫자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한다. 맞습니다. 다음 3번 한 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다.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는 실제로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두 개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12억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틀렸어요. 어디서 틀렸느냐? 임대주택은 임대사업하는 거잖아요. 임대. 그러면 일반 주택 하나는 본인이 주택 소유자가 실제로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를 해야 돼. 살고 거주하고 있을 때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틀렸죠. 실제로 그 일반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다음 4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을 공제한 금액, 그래서 합이 9억인데 이게 중간에 개정이 돼서 32회 때는 요것이 맞았었는데 개정이 지금 기준으로 하니까 개정됐기 때문에 틀렸죠. 왜? 1세대 1주택자는 9억이 아니라 12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죠. 자,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12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하면 과세 표준이 된다. 그래서 12억을 공제하는 겁니다. 다음 5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별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있거든요. 이때 연령별 공제액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합계가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만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연령별 공제는요. 참고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그리고 70세 이상은 40%예요. 40%. 그리고 보유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이면 50%. 그러면 합이 최고로 두 개 중복되면 90%지만 이때는 최고 한도가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만 뭐한다? 공제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